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미친 것 같아요. 이혼하라고 하는 저 소리 방금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다 나가면서 한 얘기네요. 이 답답하고 열받는 마음 어쩌죠? 저랑 신랑이랑 무교예요. 신랑 집에서도 어머님만 교회 다녀요. 권사? 그거래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갈 때 종교 물어보셨는데 어차피 신랑도 다니고 있지 않고 저도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으니 무교라고 말씀드리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니라고 하셔서 종교 갔다가 이렇게 뭐라 하실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결혼했으니 종교를 믿어보래요. 더도 말고 일요일에만 같이 나가재요. 그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때 강하게 안 나가겠다고 했더라면 그래도 제 딴에는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서 알겠다고 매주는 힘들더라도 시간이 맞다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 전까지는 매주는 아니어도 나름 시간 내서 일요일마다 교회 갔었네요. 어머님은 교회 분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한테 우리 아들이 뭐 하고 며느리가 무슨 일 하고 내가 은혜 받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 근데 그 분들이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루 저희가 저녁을 사드리고 어머님이 어디서 받아오셨다고 고기 세트를 준 적이 있는데 저보고 좋은 시어머니 둬서 고기도 선물 받고 며느리 편하고 좋겠다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네 저희 어머니 좋으시죠 하고 맞장구 쳤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신랑은 타지로 부서를 옮기게 돼서 주말부부가 되었어요. 임신해서도 만사까지 일을 다니고 싶었는데 한번 계류유산 경험이 있었어요. 이때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등 병원에 3일 입원해 있었는데 3일 연속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기도 명목으로 돈 봉투는 제가 따로 내고요. 이것도 처음 한 번 자기가 냈다고 이런 시어머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멍청이처럼 돈 봉투 따로 준비했었네요. 초기 하혈도 여러 번 하고 불안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 플러스 수요일에 교회 같이 가서 애를 위해 기도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예배는 다닐만 했어요. 신랑도 없었고 저도 집에 있으니 어머니 말 따르자 했고요. 하지만 일요일은 다르더라고요. 신랑도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가니 몸도 피곤해 있고 무엇보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애틋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어머님께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은 저의 자유에 맡기고 일요일은 자신도 몸이 피곤하니 저랑 집에서 쉬겠다고요. 분명 제가 옆에서 어머님이랑 신랑이 통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기가 데리러 갈 테니 저라도 나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끝까지 붙잡힐 것 같아서 어제 무리를 좀 해서 몸이 좀 안 좋다고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겉봐라 네가 신랑 끼고 주님을 안 보려고 하니 몸이 아픈 거다. 잔말 말고 전화하면 나와. 나와서 너랑 얘기를 위해 기도해. 이러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내가 잘못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어머님이랑 통화하더라고요. 또 신랑이 얘기하니 별말 없이 넘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수요일 날 얼굴 뵙는 게 껄끄러웠어요. 신랑도 없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못 나간다고 전화를 드리니 처음으로 그렇게 노발대발 소리를 치면서 저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뻥쪄서 녹음이고 뭐고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교회 못 온다는 소리냐고. 사람들은 다 널 부러워한다고. 내가 그런 시어머니인데 그 자리 네가 판 거래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하시며 끊더라고요. 그깟 일로 지금 저렇게 열이 받아 하시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랑한테 얘기하니 자기 엄마가 교회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하고 전화 끊고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앞으로 저랑 연락할 일 없으시다고 했다네요. 아기 낳을 때까지 중간중간 일들은 여러 개 있었지만 교회에 미치면 저런가 보다. 정말 그런 생각으로 무시하며 살았어요. 명절 한 번 김장 때 한 번 뵙고 찾아뵙지도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 있는 지역에 가서 애를 낳고 조리를 끝내고 얼마 전에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었고요. 하필이면 일요일이네 하고 전주에 신랑이 전화를 했고 아기도 어리니 저희 집으로 오신다더군요. 여태껏 어머님께 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저에 대한 미움도 조금은 사라졌을 거니 손주도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이런 마음에 흔쾌히 그러시라 했어요. 친정 엄마가 손수 갈비찜 양념 재워서 금요일에 신랑 손에 들려 보내주셨고
집에서 아직 못도 못 가누는 갓난쟁이 봐가며 잡채, 미역국에 생선, 전복까지 구워가며 열심히 음식 장만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어머니 오셨고 밝은 얼굴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많이 풀리신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올리는데 저희 아기를 옆에 두고 부족한 신앙심으로 부모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저희 대신 저희 아기가 많은 기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자주 찾아뵙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참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기도 중간에 자를 수는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네요. 좋은 날이니까 참자 참자 혼자 이런 생각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데 갈비가 질기네 미역국 국물이 탁하네 라고 하시며 비위 맞춰가며 있는데 식사 거의 하시고는 다음 주부터 애가 아직 어리니 일요일만 애기 데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더군요. 세례인가요? 그것도 목사님께 말해놨으니 나오기만 하래요. 저 정말 싫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그때까지 참아온 게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 어머니 말 듣고 신앙심 갖고 교회 나가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생긴다. 교회 나가기 힘들고 무엇보다 제 자식한테도 종교 강요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할 때까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옆에서 신랑도 맞장구 쳐줬고요. 제가 아무래도 열이 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 목소리도 조금 커져 있었고 말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얘기 끝나고 사과를 드렸고요. 어머님이 상을 발로 차셨어요. 본인은 걸린 거라셨지만 분명 발로 차셨어요. 그리고 애를 안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제게서 애를 뺏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네, 눈이 뒤집힌 거라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애를 다시 제가 안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어머님은 안 주셨고 저를 밀어내고 저는 다시 달려가고 그 짧은 순간 그냥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면서 달라고 했어요. 신랑이랑 저랑 같이 애를 뺏으려는데도 절대 힘이 안 밀리더라고요. 신랑이 어머님을 뒤에서 안았고 그때 제가 애를 잡고 안았어요. 그리고 저도 울고 애기도 울고 또 어머님이 데려갈까봐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방에 들어오니 접시 깨부수는 소리, 욕하는 신랑 소리, 큰 소리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이럴 거면 결혼 허락 안 했대요. 이혼하래요. 애 데리고 오고 애는 본인이 키우겠으니 이혼하래요. 신랑은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소리쳤고요. 애기 눕히고 거실로 나가 소리쳤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미친 시어머니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다고요. 미치실 거면 혼자 미치시라고 소리소리 질렀더니 어머님이 본인 가방이랑 차키 들더니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너네는 이혼한다고. 너 같은 며느리는 맞아도 정신 못 차린대요. 내일 이혼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으라고 이러고 나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신랑은 방금 전에 회사 기숙사로 갔어요. 우리끼리 잘 살자고 엄마 보고 살지 말자고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요. 제 애기 데리고 갈까봐 무섭고 전 돌아갈 친정도 없어요. 엄마는 새 가족이랑 이제야 행복하게 사시는데 이제 겨우 저 결혼시켰다고 안도하고 마지막이라고 제 산후조리 시켜준 엄마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추가 어제는 너무 흥분을 했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일 정리해보고자 적어내린 거였는데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네요. 밤새 걱정이 많아서 뒤척거리다가 날밤만 샜네요. 조금 상황을 덧붙인다면 이런저런 거 다 써내려가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 같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 친정엄마께선 제 친모가 아니에요. 저 상해기 시절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들었어요. 제 기억엔 언제나 지금 엄마가 엄마였으니까요. 커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는데 큰 충격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던 분이었고 제게 항상 미안해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술에 의존만 하시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고 이후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서 저 성인이 돼서 객사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그렇게 장래다운 장래 못 치르고 보내드렸어요. 성인이 되는 동안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일 한 번 제대로 쉬신 적 없으셨고 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셨어요. 친딸도 아닌데 몇 번이고 다른 삶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엄마도 서로를 의지하고 저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신랑을 만났고 만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에게도 좋은 분이 생겨서 사실 안도했던 것도 맞아요.
이젠 엄마도 사랑받고 새 가족들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도 안 보고 신랑이 있는 지역으로 시집 왔어요. 이런 상황 신랑에게도 말했었고 처음에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도 확고했고 제게 직접적으로 들려온 말은 없어서 크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신랑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겐 물론이거니 새아버지, 아무튼 엄마의 새아버지에게도 잘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정도는 1년마다 옮겨 다녀야 한다고 해요. 지금 있는 곳은 3개월 정도 남았고요. 신랑은 3개월만 어떻게든 지내보고 다음 파견지에서 같이 합치자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가 불안하면 댓글님들 말씀처럼 신랑 회사 근처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교회 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몇몇 분들 말처럼 저 임신하고 있을 때 목사님 또 다른 사람들에서 어머님이랑 몇 번 집에 초인종 누른 적도 있어요. 2번 정도 없는 척 하더니 나중엔 모르는 번호로 연락도 왔었고요. 전 종교에 색안경 낀 적 없었는데 정말 앞으로 교회 교자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할 것 같아요. 어제 저랑 몸싸움 중에서 어머니 폭언도 잊지 않아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거고 엄마의 새 결혼 과정도 땡땡같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래요. 그 말에 저도 더 흥분해서 미친 사람이라든지 막말은 같이 하긴 했지만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있게 웃는 그 표정도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애기랑 행복하게 살 거고 저희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고 절대 어머님 말대로 되는 일 없이 잘 살 거예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6살 아들, 4살 공주 둘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적당히 신혼 즐기다가 아들 하나 낳고 예정보다 빠르게 찾아온 둘째가 쌍둥이라 일타 쌍피로 셋째까지 한 방에 해결했네요. 매번 판 눈팅만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글재주도 없고 사이다 후기 보면서 대리만족하며 미루다가 결국 어제 빵 터졌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금슬이 좋은 시부모님 덕분에 30대에서는 나름 보기 드문 4남 2녀 6남매 집안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신우도 결혼 전부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3남매 중 첫째라 막 챙겨주는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신우가 챙겨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다 과묵하시고 딱히 점점이 없었어요. 늦둥이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말랑해서 보고 있으면 동생 같고 귀여운데 문제는 형님입니다. 남편이 아들 중 막내라 위로 형님만 3분 계세요. 다 괜찮은데 결혼 초부터 첫째 형님이랑 유독 마찰이 잦았어요. 다들 집도 가깝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제사 때도 하루 일찍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여름 휴가 때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첫째 형님이 항상 스트레스예요. 어제 첫째 신우가 온다고 해서 주말 겸 시댁이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귤이라도 한 박스 사가려고 잠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통 큰 치킨이 팔길래 몇 마리 살까 하다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튀기면 되지 싶어서 남편이 손질해주기로 하고 삼계탕용으로 나온 작은 닭 2마리씩 묶어서 싸게 파는 걸 몇 모금 샀어요. 남편이 맥주도 한 캔 하면 좋겠다고 하길래 맥주도 한 박스 사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기들이랑 조카들 잘 먹겠다 싶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직접 튀겨서 먹인다는 뿌듯함 같은 것도 항목했고요. 네가 귀찮은 일을 만든 거다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도 보통은 시켜 먹고요. 다 같이 모이는 김에 튀긴다 했던 거라고 변명해 봅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 겸 닭을 튀겼어요. 형님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제가 버린 일이라 아니라고 남편이랑 둘이 뚝딱뚝딱 했어요. 제사 때 쓰는 커다란 튀김기 꺼내서 튀기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조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이 25명 정도 되는데 다리 한 짝, 날개 한 짝씩은 먹이자 싶어서 닭만 12마리를 샀어요. 닭가슴살만 먹는 애들도 있던데 우리 집 애들은 저랑 신랑 닮아서 닭다리, 날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실에 상만 4개를 펴고 싸울까봐 애들 전부 각자 개인 그릇에 닭다리랑 날개 하나씩 뜯어서 놔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딸내미 둘이 쪼르르 오더니 첫째 형님 아들이 셋째 형님 아들 닭다리를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진짜 난장판이었고 저는 첫째 형님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사이좋게 먹으라고 숙모가 다리랑 날개 모두 한 개씩 나눠서 줬는데 왜 동생 거 뺏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큰형님이 원래 땡땡이가 닭다리 좋아한다고 양보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셋째 형님이 워낙 순한 분이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조카만 달래시길래 제가 여기 애들 대부분 다 닭다리 좋아할 거고 저도 그거 알아서 일부러 닭도 넉넉하게 튀겼다고 싸울까봐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동생 걸 억지로 빼었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제 잘못이래요. 애들은 다 닭다리 좋아하는데 그걸 알면 북채만 사와서 튀기지 왜 삼계탕용 작은 닭을 튀겼냐고 하네요.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한 번씩 애기들 간식 같은 거 해서 먹이거나 하면 올리거든요. 동생네 딸 둘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애들 것만 해서 닭다리살을 튀겨서 먹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보셨나 봐요. 인스타 친구가 아니라서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 소름도 끼치고 친전 조카는 닭다리만 튀겨서 먹이고 시집 조카는 차별한다고 삭대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나쁜 년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집 근처 마트가 마감쯤 되면 20에서 50% 세일을 자주 해요. 저희 애들이 닭다리, 윙, 봉 좋아하니까 세일하면 냉동실에 몇 팩 사다 놓고 에어프라이기에 양념해서 돌려주는데 그때도 마침 사둔 닭다리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 먹일 겸 겸사겸사 놀라온 김에 해서 먹인 거였어요. 물론 솔직히 친정 조카들이 예쁘긴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같이 먹고 자고 놀러 다니던 금쪽 같은 내 동생이 낳은 조카인데 진짜 내 새끼가 새끼를 낳았네 싶고 그래요. 근데 가끔 형님들 조카 종종 놀러 올 때도 간식 같은 거 차별해서 먹인 적 없고요. 심지어 그래도 시집인데 말 나올까봐 더 신경 쓰기도 해요. 냉동식품 같은 거 안 먹인다든지. 그런데 저렇게 말하시니까 억울해서 울컥했어요. 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조목조목 따지니까 동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척 생색만 낸다고? 늘 분란을 만든다고 소리 지르다가 짐 챙겨서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급하게 쫓아가셨는데 괜히 오랜만에 모여서 그놈의 닭튀김 때문에 분위기 싸해진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시부모님이랑 현님들이랑 다 괜찮다고 제 잘못 아니라고 해주셨고 다시 먹던 닭 먹으면서 잘 풀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랑 아들한테 사과하래요. 안 그러면 이제 시댁 행사 때도 안 올 거래요. 남편은 하지 말라고 화내고 시부모님도 안 부르면 된다시는데 그래도 큰아들이고 큰 며느리인데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친정 조카였으면 제가 닭다리를 사갔을까요? 전화 와서도 그놈의 닭다리 타령을 하니까 제가 진짜 은연중에 차별을 했나 싶기도 해요. 누워있다가 생각할수록 생각이 꼬이는 느낌이라 한번 올려봤어요. 약간 투닥거린 적은 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가슴도 자꾸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추가. 댓글 몇 개 달릴 줄 알았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작이라든지 안 믿기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남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 언제나 세상 어딘가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랍니다. 전부터 마찰이 잦았다고 했던 것도 대충 말해보자면 첫째 형님네 아들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아요. 여름에 계곡에 갔을 때 혹시나 해서 애들 튜브를 전부 노끈으로 엮어서 평상에 고정시켜뒀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계곡에서 한번 떠내려갈 뻔했던 걸 거기 계시던 다른 아저씨가 구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분 없었으면 저랑 동생은 물에 빠져서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로 저희 집은 항상 아이 동반해서 물가에 가면 꼭 튜브랑 엮을 끈을 챙겨요. 저도 처음 시댁 여행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 애들 튜브 묶는 김에 하는 마음으로 노끈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소리 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도 많고 노는 지역이라 깊은 지역 나눠져 있는데 유난이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묶었어요. 애기 아빠가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애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 애들 사고 나는 건 진짜 아차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점심쯤 고기 구워서 먹이려고 애들더러 나오라고 부르고 초딩 조카 몇 명만 이따 라면 먹는다고 더 노는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첫째 형님네 아들이 셋째 형님 딸이랑 동갑인데 셋째 형님 딸을 놀린답시고 가위로 노끈을 잘라서 깊은 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계곡이 사람 노는 계곡이라 돌담 같은 게 쌓여 있었고 떠내려가는 와중에 걸렸길래 시겁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때는 셋째 형님도 너무 놀라서 화내셨고 저도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나서 숙모가 위험할까봐 끈으로 묶어뒀는데 그걸 왜 잘랐냐고 좀 다그쳤어요. 그때도 첫째 형님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계곡에서 괜히 끈을 묶었다가 푸니까 애들이 더 겁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감싸고 키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되려 화내셨어요. 물론 어른이 빠져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제 선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이 많았어요. 아무튼 오늘 일어나서 글 찬찬히 읽어보고 배대까지 확인한 다음 연락을 드렸어요. 내용을 외우려고 몇 번 곱씹어 보기도 했고요. 형님, 이전부터 땡땡이랑 땡땡이 너무 감싸고 노시는데 그거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고. 남의 것은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가르치셔야 한다고. 시댁 안 오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그거 제 탓하지는 마시라고. 형님 주변에도 물어보시고 정말 이게 다 제가 만든 분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형님이 유리하게 말씀하셔도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과도 못한다고.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어른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다고. 배대처럼 냉정하기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낼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끊더니 문자도 전화도 없네요. 혹시나 이 글을 보셨을까요? 시댁 식구들 전부 제가 가끔 네이트판 이야기를 해도 별 감심도 안 가지시고 모르는 눈치던데 친정 조카가 더 예쁘다고 써둬서 약간 걸리지만 뭐 이해해 주시겠죠. 글 자체는 수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별 반응도 다른 결론도 없는 후기라서 죄송하네요. 저의 현실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이다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이다였네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고 마음도 진정이 됐어요. 착한 병이 아니라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변명해 봅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는데 모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기를 재우고 저도 빨리 자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 6년 차 36살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저는 라면 하나만 끓일 줄 알고 세탁기 작동법도 모르는 정말 살림에 무지한 사람이었고 천성이 게을러 방도 잘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일에 집중하고 제 일을 좋아해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 3년 차까지는 살림을 잘 안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제가 돈을 꽤 벌었고 남편이 가사 도우미 쓰지 말고 본인이 더 가사 일에 힘쓰겠다고 해서 전 청소 정리 잘하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 칭찬을 많이 했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화장실 청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살림을 할 땐 최대한 문명을 활용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매일 돌리기, 물걸레,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요. 대신 의외로 결혼하고 나니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라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 정리는 계속 잘한 편입니다. 결혼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고친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에게는 부족했을 겁니다. 제가 더러운 건 맞으니까요. 문제는 임신 후부터였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일하고 공부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바쁘게 살았다가 임신하자마자 일을 많이 줄였고 그조차도 벅차했습니다. 살림은 생각도 못했고 심한 입덧으로 우유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어 링게를 맞아가며 버텼습니다. 이때부터 남편 불만이 조금씩 터졌습니다. 쌍둥이라 좀 위험했는데도 출산 전까지 일하다가 조산기로 입원했고 조기 출산했는데 임신 내내 한 입덧과 조산 방지 주사 등이 저에겐 벅찼는지 저는 출산하고 50일가량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아이들 돌보는 일 외에는 살림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행히 5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이지만 일도 시작했고 재택근무도 조금 하고 있어서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더 벌기에는 아이들 보느라 제가 체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150일째인데 50일부터 남편이 저를 안 좋게 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게으르다. 장모님이 잘못 키웠다. 제발 기저귀 좀 바로 치워라. 낮잠 좀 그만 자라. 애들이 배운다 등. 이런 류의 말들을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가들이 잠을 잘 자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처음 약 50일가량은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면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밤에 두어 번만 깨고 5시간 이상은 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깨면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울어제껴서 아직은 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한숨 더 자고 9시쯤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5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밤새 칭얼대다가 같이 11시까지 잡니다. 이것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늦잠 자고 게으른 저를 닮아 아이들도 그렇다고 제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안방에 따로 재우는데 조금 섭섭하지만 제가 게을렀던 건 맞으니 뭐라고 못합니다. 남편은 육아휴직해서 거의 같이 지내는데 보통 낮에는 저는 비몽사몽하며 아이들을 보고 남편은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정리 등도 하고 가구 배치도 바꾸고 화단 정리도 하고 시동도 하고 전구도 바꾸고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겨우 5달 된 아이들이고 쌍둥이라서 앞으로 남편의 휴직이 끝나면 둘 다 안아주기 더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하는 육아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둘 다 울 때와 분유 동시에 먹을 때 도와주고 이것도 집안일이 많아 보이면 짜증이 나 있으므로 제가 동시에 아이들 먹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 아침에 분유 한 번씩 먹이고 절 자게 해줍니다. 물론 아이 옷 빨고 기저귀 버리고 젖병 닦는 것 등도 육아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봐주고 만져주고 아이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아이 위주로 지냅니다. 이게 남편 눈에는 정적이고 게을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로 청소기를 돌리고 정리를 하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 둘 다 울면 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젖병 닦거나 요리할 때가 아이 돌볼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이 둘 돌보는 건 생각보다 좀 벅찹니다. 그래도 남편이 더 잘하는 분야니 남편이 청소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돌봅니다. 쌍둥이라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한 아이가 똥 싸서 세면대에서 치우는 와중에 다른 아이가 울거나 칭얼대면 저는 똥기저귀를 화장실에 놓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런 건 그때그때 치우라고 합니다. 과일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달려가도 치우라고 합니다. 날벌레가 생긴 것도 제 탓이라면서요. 그리고 장난감도 그때그때 정리하라고 합니다. 아기 체육관이라고 있는데 늘 접어놔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 케어하느라 정신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를 한심하게 봅니다. 제 입장에선 장난감들을 거실에 깔아놔야 애들을 옮겨가며 달래고 덜 울릴 수 있는데 그때그때 치우려니 또 꺼낼 때마다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도 지저분한 점이 많습니다. 양말과 속옷을 같이 빨거나 변기 물을 안 내리거나 요리 한번 하면 주방을 어질러 놓거나 야식 먹고 안 치우는 등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아이돌 있는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늘 정돈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집 인테리어에도 감탄하고 깨끗함에도 감탄합니다. 거실에는 딱 기본 아기용품만 있고 나머지는 늘 치워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합니다. 저도 100일쯤부터는 최대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절대 어지르지 않고 바로바로 치우며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혼자 노는 시간에는 이것저것 정리합니다. 요리도 틈틈이 합니다. 일도 좀 더 하려고 재택근무도 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참다가 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벌어와도 그깟 몇 푼, 기껏 100만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돈을 얼른 더 많이 벌어야 조금은 제 사정을 봐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자체가 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서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남편은 내 집 마련에 반대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더 이 동네에 집을 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공이 있으므로 제가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남편도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전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고 핸드폰 게임은 남편이 하는 것들은 저도 모두 한 번씩은 해보고 게임 얘기를 같이 나눠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제 기준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 노력한 것이기에 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둘은 제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는데 남편 없는 그 한두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집순이이고 아이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아 거의 안 나가지만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집안의 큰일로 2박 3일 집을 비웠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게으른 저지만 아이 낳고 나니 아이에게 부지런해져서 남편 없는 3일 동안 젖병 닦고 청소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며 쓰레기 버리는 것과 화장실 청소 외엔 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하고만 있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엉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거면 가사도우미를 주 3회 정도 고용하는 게 제 입장에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해서 글 남겼습니다. 자꾸 혼나서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저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라면 잘하겠는데 남편은 제 일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남편이 가엾기도 합니다. 남편 입맛대로 잘 만났어야 하는데. 저를 만나서 저렇게 늘 화가 난 채로 지내니 아이 갖기 전에는 너무 잘해줘서 몰랐습니다. 아이 갖기 전에 저렇게 잔소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필 임신 기간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그러니 제가 벅찹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은데 저는 친정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한 번도 남편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사람이니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저 혼자 삼킵니다. 너무 심한 일이면 시댁에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주변에 남편 자랑만 하는데 이런 걸 어디 말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 주는 사람이 되기는 싫기에 문제가 지속되면 별거나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기쁘지. 제가 남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저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출수록 일이 더 줄어들기에 이 부분도 감수했지만 남편이 앞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을 하려면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남편을 일 관련된 사람이라도 남자랑 만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하고만 일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에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게 제 능력 탓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글이 심각하게 보여진다면 누구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고 제가 안 좋은 점을 단편적으로 글로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 평범한 부부라 생각하고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의 인생 경험에 빗대어 제게 조언할 부분이나 제가 노력할 부분들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